안녕하세요.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HRD라는 분야, 즉 기업 교육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어, 학교 교육 쪽은 사범대를 나와서 잘 교생 실습이나 나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기업 교육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어, 인사이트가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교육이 상당히 큰 코로나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어, MSA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개월 만에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지금 작년까지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가속화가 됐다는 게 가장 기업 쪽에서 가장 큰 특성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되게 이슈가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교육 쪽에 되게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언택트, 즉 non 컨택트, 즉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되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러닝 인더 워크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즉 저희는 항상 그 기업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학습자들을 연수원이나 아니면 교육장으로 빼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있는 워킹 현장으로 들어가서 디지털로 무장해서 직접 교육 담당자들이 학습자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되게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먼저 언택트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음원 컨텐츠가 음반을 통해서 소비가 됐습니다. 즉 CD라든지 테이프라든지 LP판을 통해서 소비가 됐고 콘서트로 소비되는 컨텐츠가 약간 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화가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되게 컨텐츠 소비가 되게 다양화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볼 때라도 지금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공중파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컨텐츠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되게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금 이게 미국 북미 시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2009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77%를 차지하던 오프라인 교육이 이제 2016년에는 32%밖에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채널화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13%가 되는 이제 라이브 세미나, 라이브 웨비나나 아니면 벌추얼 클래스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나 이러닝 쪽으로 변화를 하더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실습 교육도 많이 그러니까 다양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비중이 더 줄었을 겁니다. 즉, 그동안 계속 HRD, 기업 교육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를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가속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불가능하니까 이러닝, 벌추얼 클래스룸, 실시간 교육인 벌추얼 클래스룸, 플립 러닝으로 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즉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최신 컨텐츠의 중요성에 따라서 좀 꾸준히 활용되는 교육은 이러닝, 그리고 최신 이슈는 웹이나 웹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벌추얼 클래스룸,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섞은 플립 러닝 형식으로 되게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벌추얼 클래스룸과 플립 러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벌추얼 클래스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학교 교육,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의미하고요. 이런 플랫폼들을 최근에 줌이나 많이 활용했죠, 저희가. 그래서 가장 이러닝과 벌추얼 클래스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되게 실시간이라는 점이 되게 큰 차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벌추얼 클래스룸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러닝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즉 실시간으로 되게 상호작용하는 데 되게 집중한 그런 온라인 교육의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 이러닝과 벌추얼 클래스룸 중에서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결국 그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즉, 그 이러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교육, 내용이 좀 복합적일 때, 그리고 상호작용이나 협업이 되게 필요할 때 버추얼 클래스룸을 많이 쓰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저희 휴넷에서도 많이 버추얼 클래스룸을 기업 교육 쪽에서 현장에서 많이 변환해드린 사례가 있는데, 결국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라이브 실시간 교육이 어떤 이론적인 거의 전달보다는 좀 실무적인 교육, 즉 현장 교육, 상품 교육이나 영업 교육, 현장 교육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시간의 안배가 저희가 50분 교육, 10분 수업 이런 것들 똑같이 지금 기업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집중도 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일단 그 러닝 타임이 한 80% 오프라인 교육의 길이의 80%가 안배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사의 라이브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그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채팅창을 봐야 되고, 강사분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소통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동시 접촉사 트래픽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도 꼭 반드시 교육자가 챙겨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캐리스에서 정리한 자료를 좀 저희가 인용해 봤는데요. 결국은 되게 다양한 지금 실시간 라이브 클래스 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습자의 목표와 학습적인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미치나 시스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시스코 웹엑스나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도비 커넥트가 가장 좋은데,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룹을 만들어서 강사가 안에 들어가서 대화까지도 가능한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비싼 게 흠이죠. 그래서 가성비는 가장 좋은 게 현재 줌을 되게 많이 쓰고 계시고, 줌은 또 해외 거다 보니까 뭐 리모트 미팅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거인 그런 여러 가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게 하시는데, 이런 각 특성에 맞게끔 그런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플립러닝인데요. 결국은 플립러닝의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플립러닝을 출발한 존 버그만이 플립러닝을 하게 된 단 하나의 질문 한 가지입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 어떻게 오프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효과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5%를 기억하고 말로 설명해 보면 거의 90%를 기억해서 거의 20배 정도가 차이 나죠. 즉, 플립러닝은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자? 즉, 학습 효과가 되게 높은 부분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즉, 토의해보고 실제해보고 말로 설명하는 부분, 즉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시점이 되게 적어졌잖아요. 즉, 마찬가지로 플립러닝 철학도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니 오프라인 시간에는 이렇게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철학은 이게 블룸의 텍소노미인데, 결국 교육은 그동안 너무나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하위 목표에. 그런데 실제 정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즉, 이 플립러닝이 철학이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프라인 교육에 뭐만 집중하자는 거죠. 즉,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내버리고 상위 학습 목표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휴넷이 지금 거의 한 5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 효과가 높은 부분, 즉 교육 효과가 높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두 번째가 학습 목표가 되게 상위 학습 목표만 색칠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색칠한 부분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과정이 커리큘럼에 설계가 됐고, 휴넷에서 지금 기업 대상으로 지금 플립러닝을 해보면 오프라인 교육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95%나 됩니다. 근데 즉, 이 플립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교육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핵심 부분만 집중하자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자?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렇게 플립러닝처럼 되게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학교 변화 시나리오에서 2008년에 나왔던 건데,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미래 학교는 이렇게 독립된 학습 시간이나 계획된 학습, 프로젝트 학습만 오프라인에서 하고, 독립된 학습 시간은 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모바일이나 이런 통해서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되지 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기업 교육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게 되게 합리적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제 비대면 시대에 되게 적합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 인 더 워크프로인데요. 결국은 기업에서는 러닝 더 워크프로지만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러닝 인 더 라이프 프로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이나 교육장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무장해서 어떻게 학습자한테 교육자가 다가갈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습 관리 상담 평가가 이 학생들한테 디지털 기술로 무장해서 다가가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바로 러닝 인 더 워크프로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 개념은 이제 모멘트 오브 니즈라는 개념, 즉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점, 기업 교육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 처음 배웠을 때, 더 알고 싶을 때, 아는 걸 적용하려고 할 때, 뭔가 일이 잘못될 때,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기업 교육은 대부분 뭔가 처음 알고 싶을 때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러닝 더 워크플레이스의 개념은 이렇게 좀 더 모멘트 오브 니즈의 그 상위 단계로 내려가기 위한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70-20-10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성인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10%만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머지 20%는 타인을 통해서 70%는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데 70에서 그러니까 10 영역에서 20-70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러닝 인 더 워크플레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러닝 인 더 워크플레이스, 러닝 인 더 라이프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모바일입니다. 즉 교육 담당자, 기업의 교육 담당자의 대부분이 월별, 분기별, 연도별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학기의 수업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결국 학습이 일어나는 현장,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학습이 일어나주는 현장은 바로 데일리와 위클리라는 거죠. 결국 매일매일의 학습법 그리고 주 단위의 학습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건데요. 결국 짤강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짧은 강의, 짧은 방송들을 되게 선호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짧은 강의를 되게 좀 고급지게 표현한 게 바로 마이크로러닝인데 기업 교육에서는 마이크로러닝을 5분 이내 영상 컨텐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이내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 물론 영상만은 아니지만 5분 이내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학습자들이. 그리고 결국은 검색을 통한 소비고 그리고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점점 워크포스로 이동되는데 이들이 너무 익숙한 게 바로 모바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바일에 되게 적합한 컨텐츠가 뭐다? 바로 마이크로러닝입니다. 5분 이내 컨텐츠라는 거죠. 유튜브 1위부터 50위까지의 평균 시간을 보면 2분 43초밖에 안 됩니다. 즉 모바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이랑 되게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러닝이 가장 지금 기업 교육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러닝과 매크로러닝이라는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조화할 거냐라고 하면 매크로러닝은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일단 체계를 잡아놓고 결국 일상생활에서 러닝 더 워크프로나 라이프프로에 적합한 컨텐츠는 바로 이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레일리의 연구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초보자들한테는 매크로러닝, 이러닝이랑 오프라인 교육이 그리고 점점 성숙이 되면서 갈수록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추천된다. 마찬가지로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쓰였다면 마이크로러닝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모바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과연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짧은 단위 컨텐츠를 어떻게 배우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육이란 게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결국은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모바일 플랫폼들이 이용된다라는 거죠. 지금 휴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이제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대한 그러니까 러닝 리인포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러닝 부스터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한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의 주기에 좀 입각해서 계속해서 복습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마이크로러닝 형식으로. 그래서 학습한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컴캐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사용했던 건데 학습한 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학습 활동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일단 학습한 내용을 그 업무 현장에서 쓰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 현장으로 쓰이기를 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대고 비디오를 올려대고 가볍게 자기가 이걸 했다라고 증거를 남기게 하고요. 이 증거를 남긴 거는 매니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바일로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또 이제 현장에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피드백 받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모바일로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결과 결국은 컴캐스트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플랫폼을 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근에 얼굴 인식이라든지 STT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UMU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본인이 스피치한 내용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피드백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STT 기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제스처를 많이 썼는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기 피드백인 기술도 좀 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는 지금 이러닝, 그러니까 온라인 웹 플랫폼에 되게 집중하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하려면 이렇게 학습 계획 상담이라든지 복습, 예습 그리고 수행평가 1대1 전화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 플랫폼에 되게 집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웹은 결국 PC 안 지어야 되지만 모바일은 개인화되어 있고 지금 뭐 저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플랫폼이 어떻게 특화될 거냐라는 것들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되게 가능성이나 그 온라인 교육에 되게 미래가 될 수 있겠다. 기업 현장에서 인사이트를 봤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학습자의 경로에 의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합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학습 방식인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과 기존의 어떤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에 이제 AR은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온오프라인의 체계를 가져가려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조금 빠르게 얘기했던 건 양해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